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는 쿠팡. 돈 많이 벌린다고 해서 쿠팡의 상품 막상 등록해보니까 잘 안 팔리시죠? 지난번 영상에서 사업자 등록, 통신, 판매업, 쿠팡 입점까지 다 했는데 막상 상품 등록하려니까 손이 잘 안 떨어지시죠? 실제로 1년 전에 저랑 같이 브랜드 유통을 배우셨던 대표님이 있으셨습니다. 퇴직한 공무원 분이셨는데요. 1년 전만 해도 브랜드 상품 팔려고 대량 등록 그리고 수동 등록 하셔가지고 한 10,000개 정도 상품을 등록하셨는데 막상 매출은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오셨어요. 1,000만 원이라고 하면 되게 크다고 느껴지실 텐데 브랜드 상품을 팔 경우에 보통 마진율이 한 15%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치면은 1,000만 원 팔았으면 한 150만 원 남았겠죠. 거기서 프로그램비 빼고 자기가 투입한 시간과 에너지 감안하면 사실상 마이너스였던 거죠. 그런데 그 대표님께서 제가 알려드린 3가지 포인트를 적용하시고 나서 지난달에 매출 1억을 돌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의심하셨던 사모님조차 지금은 같이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량 등록도 하시고 로켓크로스 쿠팡 판매도 하시고 아마 점점 더 성장하실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그 대표님처럼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이번 영상에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쿠팡에서 브랜드 상품을 잘 팔기 위해서는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술. 2번째, 인사이트. 3번째, 소명입니다. 기술이란 건 상품 등록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택시 운전을 해서 돈을 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전 제가 사는 동네에 언제 어디서 택시에 대한 수요가 가장 많은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면허가 없어요. 돈 벌 수 있나요? 자, 운전 잘한다고 해서 돈 버는 거 아니죠. 근데 면허 없으면 돈 못 버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상품 등록을 빠르게 잘한다고 해서 돈 버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근데 상품 등록할 줄 모르면 돈 못 버는 겁니다. 뭔 쌀로 밥 짓는 얘기야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겁니다. 대부분의 셀러들이 상품 등록하는 것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특히 수동 등록 같은 경우에. 근데 막상 상품 등록하는 기술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왜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상품을 팔기 때문이에요. 브랜드 상품과 노브랜드 상품 2가지를 비교했을 때 기술적인 난이도는 브랜드 상품이 현저히 낮습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티셔츠 지금 크림에서 7만 원에 거래가 된다고 해볼게요. 제가 정품을 판다고 했을 때 쿠팡에 7만 원에만 올려도 잘 팔릴 거고 만약에 5만 원에 올린다? 그러면 불티나게 팔릴 겁니다. 근데 이 스투시라는 로고를 가리고 판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러면은 엄청 팔기 힘든 겁니다. 이 티셔츠가 왜 좋은지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걸 상세 페이지에 이쁘게 잘 디자인을 해야 됩니다. 노브랜드니까 해야 될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브랜드 상품은 어차피 사람들이 다 알기 때문에 어차피 나이키, 어차피 스투시, 어차피 폴로 다 알기 때문에 내가 이 상품을 팔기 위해서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 매출 한 달에 한 2억에서 3억 정도 하는데요. 그 매출 중에 절반이 그냥 상품 사진 하나 등록하고 끝입니다. 소위 말하는 상하단 페이지라고 하죠. 저는 정품 파는 셀러입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취반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어차피 안 보는 내용들 가지고 채워놓고 있죠. 그리고 그 사이에 제가 팔 상품 사진 한 장만 등록하고 끝입니다. 그렇게도 팔리냐고요? 팔립니다. 왜냐? 어차피 나이키 사람들이 다 알기 때문에. 정품이라는 확신만 심어줄 수 있으면 그냥 팔립니다. 물론 잘 팔린 상품을 찾고 국내든 해외에서든 물건을 좋은 가격에 가지고 올 수 있는 인사이트 중요하죠. 근데 전제 조건은 바로 상품 등록 기술이라는 거. 그리고 브랜드다 보니까 쿠팡에서 상품을 팔려면은 또 진짜 정품 파는 거 맞아? 가품 파는 거 아니야? 증명해봐. 이런 프로세스가 있거든요. 바로 소명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소명도 상품 등록과 관련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소명은 워낙 쿠팡에서 중요하니까 따로 뺐어요. 자, 오늘은 상품 등록 기술에 집중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브랜드 상품에 있어서 상품 등록 기술은 2개만 유념하시면 됩니다. 상품명과 검색어입니다. 지금 바로 이 2개를 해결하게끔 알려드릴게요. 어차피 상세 페이지 내에 뭐 후킹이나 사진, 디자인 이런 거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하나도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상대적으로 노브랜드 상품에 비해서 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결국에 우리 상품을 잘 노출시킬 수 있는 상품명과 검색어에만 집중하자는 겁니다. 저는 광고 전혀 안 하거든요. 그래도 2, 3억씩 팔려요. 먼저 상품명입니다. 상품명을 만들 때는 5가지만 유의하시면 됩니다. 브랜드, 내가 팔 상품의 브랜드, 그리고 내가 팔 상품의 해당 카테고리, 해당 모델의 별칭, 모델명, 난수입니다. 자, 하나씩 풀어서 설명해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나이키 범고래 신발을 제가 판다. 그러면 먼저 나이키 적어주고요. 꼭 영문명 써주지 않아도 됩니다. 어차피 한글 호환 되거든요. 자, 나이키 범고래 신발 어떤 카테고리에 속하죠? 자,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뭐 운동화, 조깅화, 스니커즈, 데일리 슈즈, 또 뭐 헬스화. 자, 그 중에 한 3개 정도 잘 맞다 싶은 것만 적어줍니다. 자, 쿠팡에 해당 범고래 품번을 검색해 보니까 자, 스니커즈 운동화라는 단어를 많이 쓰네요. 이 해당 카테고리를 우선 적었습니다. 자, 그리고 별칭 계속 얘기했던 거 있죠? 범고래 여기까지 됐고, 자, 이 모델명이 뭐냐면 나이키 덩크 로우, 모델명이 나이키 덩크 로우거든요. 그래서 자, 여기까지만 적어주겠습니다. 너무 길게 풀네임을 안 적어주셔도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난수가 들어갑니다. 난수가 뭐냐? 예를 들어서 나이키 덩크 로우 상품 중에 여러 가지 상품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품번, 모델 번호를 적자니 아이템 위너로 묶일 수가 있는 거예요. 아이템 위너로 묶이면 어차피 다 똑같은 신발이기 때문에 결국엔 가격 경쟁을 할 수밖에 없고 내 포지션을 찾아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일단 편견을 깨셔야 돼요. 브랜드 상품인 경우에 그 2가지 편견이 뭐냐? 최저 가격이 아니어도 된다. 그리고 특별한 도매 공급처에서 물건을 받아와야지만 된다. 그 2가지 편견만 깨시면 돼요.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일단 그걸 깨고, 우리는 가격 경쟁을 할 게 아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아이템 위너에 안 묶여야 돼요. 아이템 위너에 안 묶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거든요. 뭐 세트 상품을 이제 구성을 한다든지, 사진을 공홈에 있는 사진을 쓰지 않는다든지, 직접 촬영할 사진을 쓴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상품명에서는 난수를 적어주는 게 좋습니다. 난수 말 그대로 난수예요. 제 마음대로 적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쇼팡이니까 SP고요. 오늘 날짜가 8월 20일이니까 820 이렇게 적어주겠습니다. 뭔가 그냥 생긴 거는 품번같이 모델 번호같이 생겼지만은 제 마음대로 적은 난수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상품명이 완성이 된 겁니다. 나이키 스니커즈 운동화 범거래 덩크로우 SP820. 간단하죠. 뭐 어떤 분은 여기다가 운동화 대신에 뭐 러닝화로 적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헬스화를 적을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패션화를 적을 수도 있을 건데,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그러면 상품명 해결됐죠. 자, 이번에는 검색어, 해시태그를 한번 뽑아 볼게요. 쿠팡에서는 검색어를 20개를 적을 수가 있습니다. 자, 검색어가 뭐냐? 상품명에 어떻게 해서든지 많은 단어를 넣고 싶은데 그럼 너무 상품명이 지저분해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여기 저희 모델 번호도 상품명에 안 들어갔으니까 그 모델 번호로 검색하는 사람들한테 저희를 노출시키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되냐? 검색어에 넣으면 된다는 거예요. 해시태그. 브랜드 상품에 있어서 해시태그 만드는 방법 간단합니다. 경쟁 브랜드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팔 나이키 범고래 같은 경우에는 아디다스가 될 수도 있을 거고, 뉴발란스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퓨마 아니면 아식스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런 경쟁 브랜드를 적어줍니다. 왜냐? 이게 상품명과 검색어가 경우의 수로 노출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 만약에 아식스가 들어갔다 그러면 아식스 패션화, 아식스 스니커즈 검색하는 사람들한테도 저희 상품이 노출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경쟁 브랜드를 적어줍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저희 상품과 관련된 브랜드여야 되죠. 말도 안 되게 이케아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경쟁 브랜드, 유사한 브랜드들. 그리고 비슷한 의미로 경쟁 모델. 경쟁 모델은 뭐냐? 이 나이키 범고래를 살 만한 사람들이 고려할 법한 다른 모델 어떤 게 있을까요? 얘가 이제 덩크라면은 뭐 조던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은 뭐 뉴발란스의 530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디다스의 삼바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슈퍼스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거죠. 이 경쟁 모델도 2가지로 나뉘는 거예요. 모델명이 될 수도 있고, 모델 품번이 될 수도 있고. 그죠? 2가지 방식으로 적어줄 수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나이키 뭐 매트콘이다. 그러면 품번은 DV1296 뭐 이런 식으로 적어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검색어 타겟층을 적어주면 좋습니다. 타겟층이 뭐냐? 우리가 팔 대상은 사람들이에요.
크게 봤을 때는 남자, 여자, 남성, 여성이 될 수도 있고요. 해당 상품에 따라서 성별 구분이 없는 경우에는 남녀 공용이란 단어를 쓸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내가 팔 상품이 애기들 신발이다 그러면은 키즈라는 단어가 들어갈 수도 있을 거고요. 주니어라는 단어가 들어갈 수도 있을 거고, 초등학생, 유치원 이런 단어가 들어갈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들어갈 만한 게 이제 계절이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가을 운동화 이렇게 되는 거죠. 나이키 가을 운동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카테고리입니다. 저희가 이 상품명에 적었던 카테고리가 어떤 게 있었죠? 스니커즈랑 운동화였잖아요. 근데 여기 적고 싶었는데 못 적었던 그런 일반 명사들 카테고리를 여기다가 더 추가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러닝화 이런 거 있을 거고, 아니면 러닝화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리고 또 조깅화, 헬스화, 패션화 이런 것들 여기다가 검색어에 다 추가해 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적으면은 검색어 20개 금방 채우겠죠. 근데 나는 경쟁 모델이 뭔지 모르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크림에 들어가셔서 운동화 이렇게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경쟁 모델들이 다 나올 겁니다. 경쟁 브랜드도 나올 거고, 운동화 치면은 거기서 아디다스 삼바다, 뉴발란스 530이다, 아식스 조그다 이런 거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거기서 뽑아내시면 됩니다. 이런 지식을 가지고 상품 등록을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쿠팡 판매자 계정 화면에 들어왔습니다. 상품 관리에 가셔서 상품 등록 눌러주시고요. 자, 카탈로그 매칭하기가 뜨는데 저희는 직접 등록하겠습니다. 그리고 판매자 배송 로켓 그로스 돼 있는데 저희가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로켓 그로스를 할 거지만은 로켓 그로스를 지금 체크하시면은 많은 제약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판매자 배송으로 체크하고 상품 등록을 하겠습니다. 자, 노출 상품명 아까 전에 적었던 대로 한번 적어볼게요. 나이키 브랜드 적어주고요. 다음에 카테고리 스니커즈, 운동화, 패션화까지 적어볼게요. 그리고 모델명 덩크로우, 난수 SP820. 실제로 쿠팡 이 상품을 파는 분들의 상품명 한번 볼게요. 나이키 덩크로우 범고래. 되게 짧죠? 별칭이 빠졌네요. 별칭 덩크로우 범고래 여기다가 적어줄게요. 자, 그리고 카테고리 검색 얘 뭡니까? 그냥 운동화로 해볼게요. 운동화, 남성 운동화 스니커즈로 해볼게요. 왠지 남자분들이 더 많이 신으실 것 같아가지고요. 남성 패션 운동화로 해보겠습니다. 보통 스마트 스토어는 SEO라는 게 있어서 되게 카테고리 이런 거에 대해서 중요시 하잖아요. 근데 쿠팡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정도로 하셔도 됩니다. 해당 카테고리 내 수수료는 10.5%, 부가세까지 하면 11.5% 되는 거고요. 옵션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컬러 블랙이고, 물론 덩크로우에서 이런 애들 보면은 나이키 덩크로우 레트로에서 다른 컬러들이 있긴 한데 저희는 일단 다른 것도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게 레드인데 DD1391.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블랙도 있고 지금 나이키 공홈에서는 레드도 있네요. 그러면은 그러면 옵션을 2개를 해서 먼저 색상 블랙, 레드 해주고요. 신발 사이즈 엄청 많은데 자, 이렇게 사이즈를 적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옵션 목록으로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판매가 얘가 나이키 공홈 기준으로 이제 원가가 139,000원 정도 되니까 한 30% 원가 대비 30% 붙여서 179,000원에 해볼게요. 그리고
그리고 정상가는 뭐 할인된 것처럼 이제 표기하려고 하는 건데, 이런 거는 그냥 한 20만 원 제 마음대로. 자, 먼저 공홈에서 이미지 다운 받겠습니다. 저는 웨일 브라우저의 캡처 기능을 활용해서 저장할게요. 자, 레드 컬러 사진도 하나 다운 받고요. 자, 블랙 썸네일이 이렇게 등록됐고요. 자, 이번에는 레드 썸네일 등록하겠습니다. 자, 등록 다 됐고요. 자, 추가 이미지들 최대 9장까지라고 하는데 최대 많이 등록해 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제 본문 상세 페이지 하는 건데, 자, 여기 잘 파시는 분들 보면은, 자, 상세 페이지 보면은 상하단 페이지란 게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다들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자, 이런 거 처음부터 너무 잘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미리 캔버스에 가시면은 여기 상세 페이지 쪽으로 가셔서 패션을 검색을 해보시면 이미 잘 만들어 놓은 템플릿이 있거든요. 이 중에 무료 이미지 이런 거 하나 선택을 하셔서 보시면은, 클릭해서 보시면은 이렇게 딱 저희한테 맞는 이런 안내 문구가 들어간 상세 페이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맞춰서 이 이름만 바꿔주면 되겠죠. 그리고 뭐 문구도 조금 수정해 주셔도 돼요. 100% 정품만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가품일 시 300% 보장 환불 뭐 이렇게 적어주시면 더 좋겠죠. 자, 그래서 이미지를 등록을 해주는 겁니다. 자, 상단 페이지 등록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등록했던 사진들 한 번 더 등록을 해줄게요. 그러면 이제 등록됐다고 뜨죠. 자, 그리고 브랜드 뭡니까? 나이키. 그리고 상품 구성, 이제 빨간색은 필수니까 동일한 상품으로 구성됨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중요하지 않아요. 네. 인증 신고 대상 아님, 병행 수입 아님, 미성년자 구매 가능, 쭉쭉 넘어가시면 되고. 자, 한번 적어볼까요? 먼저 경쟁 브랜드죠. 아디다스, 뉴발란스, 아식스, 퓨마, 리복,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경쟁 모델 하기 전에 아까 전에 모델명이 덩크로우 레트로였잖아요. 레트로가 빠졌으니까 여기 한번 레트로를 집어넣어 줄게요. 해당 모델을 품번도 넣어 주고요. 그리고 경쟁 모델들 530, 삼바, 슈퍼스타, 그리고 조던, 에어 맥스. 잘 모르겠으면 크림에서 운동화 검색해보면 된다 그랬죠. 해당 카테고리에. 자, 그럼 여기 딱 나오지 않습니까? 요즘 잘 나가는 운동화들. 뭐 다 뉴발란스지. 여기서 뭐 인기순 이런 거 한번 보면 되겠죠. 에어포스, 삼바, 젤벤처, 카야노 이런 거 적어주면 되죠. 삼바. 그리고 이런 모델의 품번 적어줘도 좋습니다. 지금 현재 나이키 코드가 여기 6자리, 그 다음에 컬러 코드 3자리 이렇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앞에 있는 품번만 적거든요. 이렇게 적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런 품번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우리 못 적었던 카테고리 적어줘야 되잖아요. 뭐 패션화, 데일리 슈즈, 뭐 러닝화,
런닝화도 적어볼까요? 네? 아이고 벌써 숨 꽉 찼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잘 고르셔야 되는 거죠.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검색 필터 이런 거 그냥 패스하셔도 됩니다. 처음에는. 그 다음에 상품 정보 제공 고시. 자, 여기 맞춰서 입력을 해주시면은 좋은데 이것도 그냥 전체 상품 상세 페이지 참조 이러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이 적을 수 있는 것들은 적으시면은 더 좋습니다. 자, 그리고 배송, 출고지 추가, 반품지 교환 추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 사업장 혹은 이제 자택 주소로 적으시면 됩니다. 자, 이러면 끝이에요. 그리고 나서 판매 요청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상품 등록 기술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습니다. 어떠신가요? 별거 아니죠? 다만 이렇게 한다고 팔리는 건 아닙니다. 이제 저희 운전면허 딴 거예요. 이제 다음부터는 몇 시에 어디에 가야지 손님이 많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이 인사이트라고 한다면 또 하나 전제 조건이 뭐였죠? 자, 소명도 우리 배워야 됩니다. 아직 갈 길 멀었어요. 근데 인사이트도 없고 소명도 할 줄 모르는데 이거 왜 하냐?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면허 있어야 택시 운전할 수 있다고.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99%는 이 영상을 다 보시고 나서 또 다른 영상을 볼 겁니다. 그리고 평생 상품 등록 안 하실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 중에 상품 등록을 하셨다면 그 중에 1% 되는 겁니다. 근데 나는 이 영상 처음 봤는데 뭐 사업자 등록이고 뭐 통신 판매업이고 쿠팡 입장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런 분들은 앞전에 제 영상 보시면 됩니다. 제 채널이 작아서 그냥 나가버리시면은 다시 못 돌아옵니다. 그럼 다음 소명이랑 인사이트와 관련된 내용 못 보시겠죠. 그러니까 구독, 알람, 좋아요 하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쇼팡이었습니다.